이것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잘못된 종류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최대 48%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수치는 타당합니다. 이 수치는 수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에 근거한 것으로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주방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부 인기 있는 견과류는 혈압을 약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며 동맥을 막고 인지 기능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 견과류를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해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견과류는 이름은 나중에 공개되겠지만 자주 섭취할 경우 신장, 간,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의 수치 상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견과류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종종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이미 당신의 간식병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는 노화된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안전하고 심장과 뇌 건강에 가장 좋은 견과류와 반드시 피해야 할 견과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가장 자세한 견과류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말 부분을 꼭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실제로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견과류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그래야 이런 영상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다음은 시니어들이 꼭 먹어야 할 4가지 견과류입니다. 더 이상 서론 없이 네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칼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며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아몬드는 노화하는 신체에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뼈는 더 다공성이고 약해져서 골절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65세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골량 감소가 가속화되지만 하루에 아몬드 4분의 1컵만 섭취해도 약 97mg의 칼슘을 공급하여 이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과 더불어 많은 노인들에게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이것이 아몬드의 특징적인 점입니다. 마그네슘은 운반체 역할을 하여 칼슘이 동맥에 쌓이는 것을 막고 뼈로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몬드에 함유된 좋은 지방과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노년층에게는 하루에 15, 20알의 아몬드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거나 소금 없이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구운 아몬드를 먹는 것입니다. 아몬드는 1회 분량에 약 3.5개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변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는 약 40%의 노년층이 겪는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터프츠 대학교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껍질이 있는 아몬드를 선택하세요.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 비타민 E와 결합할 때 아몬드의 항산화 효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주의하세요. 섭취하기 전에 아몬드를 꼭꼭 씹어야 합니다.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아몬드가 질식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호두입니다.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견과류입니다. 호두는 뇌와 매우 닮은 모양 덕분에 뇌를 영양 공급하는 식품으로서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른 일반적인 견과류와 비교했을 때 이 특별한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 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의 최고의 공급원입니다. 오메가 3 지방산이 신경 전달을 돕고 뇌세포막의 통합성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이는 특히 노인의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The Journal of Nutrition에 발표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이 하루에 단일 0.5온스의 호두를 꾸준히 8주 동안 섭취했을 때 그들의 정신적 유연성과 인지 처리 속도가 상당히 크게 향상된 것으로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호두에 함유된 독특한 폴리페놀 화합물은 신경 조직의 염증을 직접적으로 줄이고
혈액 뇌장벽을 통과함으로써 치매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두에도 멜라토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수치가 종종 감소하는데 이는 캐슈넛의 상당한 영양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은 지나치게 소금에 절여지고 기름에 볶아져 있는데 이는 나트륨과 건강에 해로운 지방을 추가하여 속쓰림과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캐슈넛에 존재하는 효소 억제제는 단백질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음식 소화와 단백질 흡수에 종종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슈넛의 크리미한 식감은 과식하기 쉽게 만들어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때 캐슈넛을 정기적으로 호두나 아몬드로 대체하면 더 건강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노화된 신체에 덜 위험한 간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맛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마카다미아 너트는 매우 높은 칼로리 함량 때문에 노년층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1온스, 약 28g, 당 거의 200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견과류 중 가장 칼로리가 높습니다. 노년층에게 이미 어려운 과제인 체중 조절이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 속도가 필연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됩니다. 이 견과류는 1온스, 약 28g, 당 약 22g에 달하는 매우 높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어 이미 제한적인 담낭의 기능을 더욱 저하시킵니다. 무증상 담석을 가진 노인의 15%는 보통 이를 인지하지 못하지만 마카다미아 견과류는 고통스러운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포화지방 함량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1온스당 3g의 포화지방이 들어있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노인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견과류의 밀도와 단단함 때문입니다. 이 견과류는 크라운, 브릿지 또는 약해진 치아를 가진 노인들의 구강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 치아의 마모와 칼슘 흡수 감소로 인해 치아 범랑질 상태가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특히 문제가 됩니다. 마카다미아 견과류는 실용성 면에서 가장 비싼 견과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을 신경 쓰는 노인들은 더 저렴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과류는 산패나 부적절한 보관에 더 취약해 더 해로운 산화지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카다미아 견과류는 이미 영양 프로필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과도한 소금과 기름의 볶는 과정이 더해지면 나트륨과 손상된 지질이 더욱 많아집니다. 이 견과류의 풍부하고 버터 같은 맛은 특히 강한 맛을 선호하거나 미각이 덜 예민해진 노인들에게 과도한 섭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견과류가 심장 건강에 미치는 이점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마카다미아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의 영향을 간과하거나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노인들이 마카다미아 견과류가 심장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이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매일 마카다미아 견과류를 섭취하고 있다면 피스타치오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피스타치오는 훨씬 더 우수한 영양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노화하는 신체에 적합합니다. 첫 번째는 잣입니다. 몇 가지 이유로 특히 노인들에게 중요한데 잣은 약물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이 연령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인데 잣에는 노년층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의 60% 이상과 상호작용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정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많은 처방약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환자에게 투여되는 고혈압약, 스타틴, 그리고 일부 항우울제의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심각한 경고 신호는 대부분의 의사와 약사들이 환자와 약물과 음식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에 대해 거의 논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잣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섭취 후 몇 주 동안 지속되는 강한 금속성 뒷맛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미각 변화와 식욕 저하, 영양 상태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질환에 걸린 사람들 중 최대 42%가 상당한 체중 감소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질환은 노인들에게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미각 수용체와 해독 경로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잣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다가불포화 지방산은 빠르게 작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브라질너트는 섬유질과 소화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 변비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자연스럽게 달콤하고 고소한 맛 덕분에 브라질너트는 많은 노인들이 위안으로 여기는 영양가 낮은 간식에 비해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너트에 함유된 일부 항산화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짧아져 세포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염색체의 끝부분인 텔로미어의 단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견과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새로운 섹션에서는 일부 노인들이 피하거나 적당히 섭취해야 하는 견과류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땅콩입니다. 땅콩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땅콩과 관련된 위험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땅콩은 실제로 견과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콩은 땅속에서 재배되는 콩과식물입니다. 이로 인해 땅콩은 곰팡이와 아플라톡신에 쉽게 노출되는데 아플라톡신은 일부 곰팡이가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곰팡이 독소로 반복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을 손상시키고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데 이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불가피하게 덜 효율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땅콩에는 진짜 알레르기가 없어도 일부 사람들에게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특히 노인들에게 더욱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관절 통증, 심혈관계 부담,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는 이미 노인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가벼운 자극도 이 세 가지 증상을 모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현재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땅콩에 오메가6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해집니다. 땅콩에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땅콩이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에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령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땅콩 버터는 설탕, 경화유, 그리고 더 많은 나트륨이 첨가되어 노화된 심혈관계의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미 미국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노인 중 63%가 걱정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천연 땅콩 버터조차도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땅콩을 잘못 보관하면 산패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해로운 자유 라디칼이 방출된다는 점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땅콩을 일반적으로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물질도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인지 기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억력 감퇴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견과류 중 하나로 일주일에 단 3일만 바꿔 먹어도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위험한 화합물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땅콩을 정기적으로 먹고 있고 눈에 띄는 부정적인 영향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혈당 급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나무 견과류에 비해 특히 노인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캐슈넛은 탄수화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으며 이론수당 약 9g 정도이고 식이섬유는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 약 25%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48%는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캐슈넛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혈당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견과류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캐슈넛은 매끄럽고 굽은 형태 때문에 특히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이 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캐슈넛은 또한
가장 자주 흡입되는 견과류 중 하나인데 이는 이들이 옥살레이트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살레이트는 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분자입니다. 이 견과류는 영양가도 그리 높지 않아 이미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된 노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옥살레이트는 이미 6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서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 연령대는 신장 결석이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캐슈넛 가공에는 추가로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캐슈넛에서 우루솔이라는 독성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간의 가공 과정은 이 물질이 독성이 있는 식물에서도 발견되며 산화와 염증성 화합물의 생성을 유발합니다. 이미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들은 캐슈넛의 작은 크기와 미끄러운 질감 때문에 이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흡입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들에게 더욱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은 전체의 70% 이상에 달합니다. 자세 함유된 효소, 억제제는 단백질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단백질 흡수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잣은 기름 함량이 높고 가장 대중적인 요리 용도인 페스토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이는 65세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체중 조절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 일부 종류의 잣에 들어있는 화합물은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경고성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는 이 4가지 견과류를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견과류를 먹고 어떤 견과류를 피할지에 대한 결정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 활력, 인지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되게 실천하는 작은 변화조차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낼 차례입니다. 식단을 바꾸면서 특정 견과류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어떤 견과류가 당신의 삶을 가장 많이 바꿔놓았는지 알려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시니어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알고 싶어요. 보고 계시다면 댓글란에 이를 입력해주세요. 보고 계시지 않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세요. 적용해보세요.